유목민 또 외구 이런 외세의 침략 못지않게 이 바이러스의 침략도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준 거죠. 네, 안녕하세요. 김종성입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 민족은 수많은 침략들을 견뎌왔습니다. 북방 유목민의 침략이 가장 힘들었고요. 또 바다를 통한 일본군의 침략, 또 일본 해적들이죠. 이 외구의 침략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침략 못지않게 힘들었던 침략이 또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군대, 바로 바이러스 군대의 침략이죠. 옛날 표현은 역병이었죠. 그런 전염병이 우리 민족을 수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선을 방문한 이방인이었죠. 네덜란드인 이 하멜의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하멜 표류기에 보시면은요, 이 전염병 환자들을 들판에 격리하는 모습을 하멜이 직접 목격을 합니다. 들판에다가 볏짚으로 초막을 지어놓고요. 거기다가 환자를 격리를 했죠. 그리고 간호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또 임진왜란 명장이었죠. 그 이순신 장군도 이 역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충무공항 때 가장 진짜 무서운 거는요, 일본 수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일본군과의 전투보다도 이 병원군과의 전투에서 병사들이 더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1593년 보고서에서 이순신 장군은요, 이 병사들이 태반이나 전염돼서 사망자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3년 차인 1594년 봄에요, 이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지휘하는 충청, 전라, 경상도 수군은 약 2만 1,0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이듬해인 1595년 봄에는요, 고작 4,100명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불과 한 해 동안에 병력이 80% 감소한 건데요. 근데 이 기간에는 일본군과의 전투가 별로 없었습니다. 병력 감소의 원인이 전염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 본인도 1594년 봄에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 3주간 병을 앓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난중일기에 보시면은요, 뭐 몹시 괴롭다, 또 몸이 불편하다, 또 종일 신음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일본군과의 전투도 대비를 하고요, 또 군대도 관리를 했습니다. 이런 역병들이 우리 역사에 아주 상당히 많았습니다. 삼국사기를 보시면은요, 고구려 백제의 신라는 역병이 총 29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다루는 기간은 대략 1000년이었습니다. 1000년간 29건 이상 발생했다는 것은요, 역병이 30년마다 한 번 꼴이었다, 그런 뜻이죠. 같은 기간에 중국은 역병 숫자가 2배였습니다. 이 중국 역사서인 자치통감, 또 이 청나라 때 백과사전인 이 흠정 고금도서 집성에 따르면은요, 같은 기간에 중국은 65건이었습니다. 땅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된 거죠.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평균 30년에 한 번이었는데요, 조선왕조 경우에도 비슷했습니다. 1966년에 나온 한국의학문화대연표란 책에 보시면은요, 조선이 세워진 1392년부터요, 이 서양 의학이 본격화된 1891년까지 499년 동안에요, 역병이 발생한 해는 총 160년이었습니다. 499년 중에서 160년, 그러니까 대략 30년에 한 번 꼴이었죠. 또 3.1운동 직전에도 또 전염병이 심했습니다. 1918년도에는요, 세계적으로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퍼진 병이 아니고요, 실은 미국 캔자스 주에서 퍼진 병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는 것은 스페인 신문에 가장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보도가 되니까 스페인 독감이다, 그런 오해가 생긴 거죠.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2,500만 내지 5천만이 희생이 되죠. 이때 식민지 한국인은요, 742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그 중에서 14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당시 한국인 인구는
1,7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고 또 확진자 중에서 2%가 희생이 된 거였습니다. 이 전염병마다 규모는 다 다르지만요. 이런 병들이 대략 30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뭐 유목민 또 외구 이런 외세의 침략 못지않게 이 바이러스의 침략도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준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적 못지않게 이 보이지 않는 적도 무서웠던 겁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 민족만 받은 건 아니었죠.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문명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경우에는요, 서기 165년 혹은 166년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란 또 역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간 이탈리아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희생이 됐죠. 또 유럽 전역에서 400만 내지 700만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 유럽의 흑사병 때는요,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희생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 숫자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을 지배하던 이 봉건 영주와 교회가 약해집니다. 이 때문에 이 중앙 정부의 군주가 또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또 보이게 되고요. 또 전염병 때문에 아예 사라진 나라도 있었죠. 이 아메리카 대륙의 잉카 제국은요, 천연두, 마진, 디프테리아 이런 병 때문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이 1904년 러일 전쟁 때는요, 이 전사자보다 또 병사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전염병 피해는 항상 컸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전염병과 싸우고 고통을 겪었으면서도요, 인간의 정치 권력은 이 전염병과의 전쟁보다도 인간끼리의 전쟁에 더 집중을 해왔죠. 이 병원균을 죽이는 무기보다 인간을 죽이는 무기에 더 돈을 많이 썼고요. 또 의사보다 군대를 더 양성을 많이 했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이 전염병과 전혀 안 싸웠던 건 아니죠. 열심히 안 싸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인간끼리의 전쟁에 비해서 신경을 적게 쓰기는 했어도요, 이 전염병과의 전쟁에도 또 온 힘을 다했죠. 근데 우리 민족을 포함해서 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다는 증거는요, 인간 DNA를 가진 77억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다는 사실, 또 이 단군 할아버지 DNA를 가진 8천만이 남과 북 한반도에 살아있다는 사실, 또 해외에도 우리 한민족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이 다른 민족도 그랬지만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군대,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이 역병 때마다 이 옛날 정부의 대응을 보면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그 환자부터 격리를 했습니다. 아까 하멜 표류기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환자를 격리해서 치료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희생자가 나오면은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염된 지역들은 또 구제를 했습니다. 이 감염된 지역은 경제가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또 이 지원을 했습니다. 또 전염병 때는 또 유언비어가 함께 많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심리적으로 동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민심 수습에도 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죠. 이 전염병 통제 능력은 행정 시스템의 역량과 또 직결이 되죠. 그래서 옛날 정부는 전염병 때마다 공직 기강을 특히 단속을 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의사 숫자가 많이 부족했죠. 또 이거에 대비한 조치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가 치료를 도와주는 건데요, 이 백성들한테 치료 방식을 홍보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예방하거나 치료하도록 도와준 거고요. 또 하나는 무녀들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세종실록에 보시면은요, 이 무녀들이 평소에 주민 건강을 체크하고요. 그러다가 이 전염병이 생기면은 사또, 그러니까 지방 수령의 지휘하에 의녀, 의원과 무녀가 함께 방역을 했습니다. 또 공동체의 단결이 또 중요하죠. 몸은 떨어져도 또 마음은 하나가 돼야만 극복이 쉬워지죠. 그런 단결을 위해서 왕들이 또 스스로 본을 보였습니다. 왕들은 나라에 힘든 일이 생기면 우선 이 반찬 숫자부터 많이 줄였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 왕도 있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남편으로 유명하죠. 숙종도 그랬는데요. 이때가 숙종 집권 10년 차였습니다. 1683년 11월이었습니다. 한양의 마마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계절에 이 천연두가 퍼진 거죠. 그러자 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숙종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금표를 칩니다. 그리고 궁에서 일하는 병사들, 또 종 구품 이하의 하급 공무원들을 그 궁 밖이 아니라 아예 도성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숙종이 왕명을 내리는데요. 숙종실록에 보시면은요, 이런 추운 계절에 도성 밖으로 내보내면 동상에 걸릴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왕명을 내립니다. 이때 숙종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이 전염병 상황에서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거죠. 그런데 이 마마가 숙종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 숙종을 위해서 금표까지 쳤는데도요, 숙종도 이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또 숙종의 어머니죠. 이 명성대비는 아들을 열심히 치료하다가 그만 과로 때문에 병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납니다. 한양에 역병이 퍼지고 이때가 2개월 뒤였습니다. 백성의 민심을 잡고자 했던 숙종인데요. 그 와중에 어머니와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원균과의 그 전쟁뿐 아니라 그 외세와의 전쟁까지 동시에 이렇게 수행을 했었죠. 이렇게 우리 민족이 역병과의 싸움에 이렇게 힘겨운 투쟁들을 했는데요. 이 다른 민족도 그랬지만 우리 민족은 그 외세의 침략뿐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침략에도 열심히 맞서 싸웠습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고요. 그래서 특히 힘든 싸움이죠. 하지만 우리 민족은 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단결해서 열심히 싸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DNA 또 우리의 문명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또 우리 문명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승리했다는 이 승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김종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